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마지막에는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연입니다. 저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48세이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에서 15년간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벌어진 일이 정말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이신 정순떡 어머님은 올해 73세세요. 어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이 밝으셔서 강남 일대의 건물 3채와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동산만 60억이 넘고 예금도 20억 정도 되니까 총 재산이 80억 정도 되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어머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면서 재산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에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제 오빠인 박태연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오빠는 50세인데 사업을 몇 번 하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런 오빠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최미라입니다. 최미라는 45세이고 원래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오빠가 어머님 간병인을 구하다가 미라를 만났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처음부터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간병인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미라는 뭔가 계산적이고 눈빛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어머님의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 영 탐탁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미라가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것 같았어요.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안심했었죠. 어머님께서도 전화로 미라가 잘해준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작년 여름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미라가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실수하셨네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님은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나이 드시면서 자주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는데. 미라는 마치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어머님께 왜 그래? 말하니까 미라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군요. 아, 언니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셔서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급하게 말을 바꾸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위축되어 계셨어요. 평소 당당하시던 어머님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어머님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미라가 평소에도 그래요? 어머님은 한참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미라가 나를 돌봐주느라 힘들어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더 머물면서 관찰해봤는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미라가 어머님께 약을 드릴 때마다 어머님이 졸려하시는 거예요. 원래 드시던 약 외에 다른 약을 더 주는 것 같았어요. 미라야, 어머님께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드려? 아, 어머니가 불면증이 있으셔서 수면제를 조금 드리고 있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평생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불면증이 있으실 리가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은행에 가셨죠? 미라가 물어보면 은행에 갔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평소 기억력이 좋으셨던 어머님이 이상하게 변하셨어요. 마치 치매에 걸리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 미라가 어머님 방에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통장과 인감을 찾는 것 같았죠.
저는 숨어서 지켜보다가 미라가 나간 후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통장 어디에 보관하세요? 응.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미라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빠 미라가 어머님을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오빠는 시큰둥했어요. 은정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미라가 어머님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오빠는 정말 모르겠어. 미라가 어머님께 이상한 약 먹이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미라가 왜 그래? 내가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 정서를 잘 모르는 거야. 오빠는 완전히 미라 편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오빠는 미라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어머님께 자주 전화드렸는데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미라가 잘 돌봐주고 있어. 하지만 어머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올해 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이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은정아, 순떡 이모님이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대. 미라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단받았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봤을 때 어머님은 치매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단지 피곤해 보이셨을 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소식이었어요. 미라가 어머님의 법정 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치매 진단서를 받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법정 후견인이 되면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미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어머님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8개월 만에 보는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더 말라 계셨어요. 어머니. 은정이에요. 은정이. 언제 왔니? 어머님은 저를 알아보시긴 했지만 반응이 느렸어요. 미라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언니 갑자기 오셨네요. 연락을 주시지.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급히 왔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서. 내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미라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어머님과 단둘이 이야기해봤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글쎄다.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고 기억이 잘 안 나.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으셨어요? 미라가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더구나.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 어머님은 정말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라기보다는 약물에 의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미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미라가 어머님께 약을 드릴 때마다 어머님이 금세 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드신 후에는 멍한 상태가 되셨어요. 점심 먹고 나서 미라가 어머님께 또 약을 드리려고 했어요. 미라야, 그 약이 뭐야? 아, 어머니 혈압약이에요. 혈압약 치고는 알약이 많이 크네. 어머니 혈압약은 원래 작은 알약이었는데 의사가 바꿔주셨어요. 더 좋은 약이래요. 하지만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라가 안 보는 틈에 그 약을 하나 가져왔어요.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건 수면제예요. 졸도펜이라는 약인데 치매 환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쓰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낮에 드시면 하루 종일 멍할 수 있어요. 역시 미라가 어머님께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씩 말이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라가 어머님을 의도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미라에게 따져봤어요. 미라야, 어머님께 왜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드려?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인데. 이 약은 수면제야. 낮에 이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미라는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해졌어요. 언니가 약에 대해 뭘 알아요? 의사가 어머니 상태에 맞춰서 처방해준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직접 확인해보자. 언니가 너무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미라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미라가 어머님을 의도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미라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을 이렇게 고생시킨 미라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챕터 변호사 출신 신우이의 치밀한 증거 수집. 미라의 정체를 파악한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상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실수하기 쉽거든요. 우선 어머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시장에 간 사이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 약을 챙겨드릴게요. 왜 은정이가? 미라가 하는데. 제가 약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 약을 조금 조절해야 한대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히 반대하지 않으셨죠. 저는 미라가 어머님께 주던 수면제를 모두 없애고 대신 어머님이 원래 드시던 혈압약만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몰래 소형 녹음기를 구입해서 거실 곳곳에 설치했어요. 미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제가 외출할 때를 대비해서 작은 카메라도 설치했어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주 작은 카메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미라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수면제를 안 드시니까 점점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은정아, 요즘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 같다. 어머니 좋아 보이세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자꾸 졸리고 머리가 아팠는데. 어머님의 변화를 본 미라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약은 제가 드리는 걸로 하죠. 저는 간병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아, 미라야. 은정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하지만 언니는 약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미라가 계속 고집을 부렸지만 어머님은 제가 약을 챙겨드리는 걸 원하셨어요. 그러자 미라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혼자서는 약 관리가 힘드세요. 제가 의사와 상의해서 정한 약을 드셔야 해요. 미라야, 그 약은 수면제잖아. 어머님께 왜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먹여?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요. 낮에도 조금씩 드셔야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미라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녹음기에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미라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빠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은정이가 와서 자꾸 방해해요. 뭔 소리야? 무슨 계획? 어머니 약을 못 드리게 해서 어머니가 깨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후견인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를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요. 치매가 더 심해졌다고 해서 약을 더 강하게 처방받아야 해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미라가 계획적으로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빠, 은정이가 계속 방해하면 어떡하죠? 은정이는 미국에 살잖아.
오래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챌까봐.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은정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어머니 통장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마. 후견인 신청이 승인되면 다 우리 거야.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오빠까지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미라는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기 검진 받으러 가실 시간이에요. 미라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는데 굳이 지금 가야 해. 제가 말하자 미라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언니는 의학 지식이 있으세요. 치매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병이에요.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굳이 언니까지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니까 같이 가고 싶어요. 결국 저도 함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어머님을 진료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난번에 비해 인지 능력이 확실히 개선됐어요. 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는 더 헷갈려 하세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의사는 미라의 말을 의아해했어요. 그때 저는 의사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혹시 어머님께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건 아니죠? 수면제요. 치매 초기 환자에게는 수면제를 함부로 처방하지 않아요. 인지 능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집에서 가져온 수면제를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 약을 어머님께서 드시고 계셨어요. 이게 처방하신 약인가요? 의사가 약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제가 처방한 약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약을 들이셨죠?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어요. 미라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이에요.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어떤 병원에서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의사가 말했어요. 이런 강한 수면제를 치매 환자에게 임의로 투여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인지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미라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에게 따져봤어요. 미라야, 이제 그만해.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미라가 발끈했어요. 언니가 뭘 안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님을 위해서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어머님을 위한 거야. 언니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뭘 알아요. 저는 매일 어머니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미라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가 설치한 녹음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미라가 또 다른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언니 은정이가 병원에서 난리를 쳤어. 의사가 수면제 이야기를 해서 계획이 틀어졌어.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은정이를 떠나보내야 해. 계속 있으면 우리 계획이 망가져. 어떻게 떠나보낼 건데? 태연이 오빠한테 말해서 은정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할 거야. 그래도 은정이가 쉽게 갈까? 갈 수밖에 없게 만들 거야. 어머니한테 은정이가 가족을 의심한다고 말할 거야. 저는 이 대화를 듣고 미라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계산적이고 악랄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미라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 그리고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정말. 어떻게? 어머니가 수면제 먹고 잠든 사이에 지문을 찍어서 핸드폰 은행 앱을 열었어. 비밀번호가 어머니 생년월일이었어. 대박. 그럼 이제 돈을 빼낼 수 있어. 아직은 안 돼.
한 번에 많이 빼면 의심받아. 조금씩 빼내야 해. 얼마나 빼낼 건데? 우선 5억 정도 빼서 내 통장으로 옮겨 놓을 거야.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면서 실수로 이체했다고 하면 돼. 제가 들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라가 이미 어머님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어머님께 가서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왜 갑자기?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님과 함께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님 모르게 총 3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모두 미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 돈을 미라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미라에게 돈을 준 적이 없어. 그럼 미라가 어머님 몰래 돈을 빼간 거네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미라가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어머님이 의식을 잃고 계실 때 미라가 몰래 돈을 빼간 거였어요. 저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날 밤 미라와 정면 대결을 했어요. 미라야 어머님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 다 안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억 원을 내 통장으로 이체한 거 은행에서 확인했어. 그건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돈을 주셨대? 어머니는 기억도 못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미라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미라야 이제 그만해. 난 변호사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고 있어. 그제야 미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언니가 뭘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주셨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녹음한 모든 대화를 정리했어요. 미라가 어머님께 수면제를 먹인 것, 돈을 빼간 것, 오빠와 공모한 것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어머님을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미라가 데려간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거죠.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환자분은 치매가 아니십니다. 다만 강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지능력 저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역시 미라가 거짓 진단을 받게 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노인학대, 사기, 횡령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미라를 고발한 거죠. 하지만 미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섰죠. 미라를 고발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미라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과연 일주일 후 미라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날 아침 미라가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세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일이 있대요. 무슨 약속? 부동산 관련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강남 건물을 팔기로 하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 그런 약속 하신 적 있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님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오후에 정말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정순덕 여사님께서 강남 상가 건물 매매 상담 요청하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요청을 했죠? 제가 물어보자 중개업자가 미라를 쳐다봤어요. 최미라 씨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미라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건물 관리가 힘드시다고 해서 제가 대신 연락드린 거예요. 어머니 정말 건물을 파실 생각이세요?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없어.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셔서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미라야, 어머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 제가 말하자 미라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언니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뭘 알아요? 그때 중개업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이미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어 있어요. 최미라 씨께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라가 어머님 몰래 계약서까지 준비한 거였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5억짜리 건물을 8억에 팔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금액이 뭐예요? 시세보다 훨씬 싸잖아요. 금매로 나가는 거라서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누가 금매라고 했어요? 제가 따져 묻자 중개업자가 당황했어요. 최미라 씨께서 어머님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시다고. 모든 게 미라의 계획이었어요.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차액을 자기가 가로채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중개업자에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계약은 취소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계약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최미라 씨가 법정 후견인이라고. 후견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라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중개업자는 어정쩡한 상황에 당황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미라는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언니가 계속 방해하면 어떡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님을 위해서 건물을 헐값에 파는 게 어머님을 위한 거야. 어머니가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관리회사에 맡기면 되지 왜 팔아?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오빠에게 전화해서 저를 원망했어요. 오빠 은정이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어. 이러면 우리가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해? 은정이를 미국으로 보내야 해. 아니면 우리 계획이 다 망가져. 어떻게 보내? 오빠가 은정이한테 말해봐. 미국에 있는 남편이 기다린다고. 오빠도 미라 편이었어요. 다음 날 정말로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은정아, 너 미국에 언제 돌아갈 거야? 왜 갑자기? 매형이 연락 와서 내가 너무 오래 한국에 있는다고 하더라. 제가 남편한테 연락해서 좀 더 있겠다고 할게요. 그래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지. 오빠도 저를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을 미라에게 맡겨둘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미라가 어머님 방에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어머님 방문 앞에서 들어봤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미라가 어머님을 깨우고 있었어요. 왜 이런 시간에? 어머니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셔야 해요. 무슨 서류? 은행 서류예요. 내일까지 처리해야 한대요. 어머님이 완전히 깨지 않으신 상태에서 미라가 무언가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라야, 뭐 하는 거야? 미라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숨겼어요. 언니, 어머니가 잠깐 깨셔서. 새벽에 무슨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해. 아, 그냥 내일 할 일이었는데. 미라는 얼버무리며 방에서 나갔어요. 저는 미라가 숨긴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함께 어머님 명의의 예금을 미라에게 증여한다는 증여 계약서가 있었거든요. 미라가 어머님이 잠든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보관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에게 따져봤어요. 미라야, 어젯밤에 그 서류가 뭐였어? 무슨 서류요? 어머님께 사인받으려던 그 서류 말이야. 아, 그냥 은행 서류였어요. 증여계약서가 은행 서류야.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가 뭘 본 거예요? 다 봤어. 내가 어머님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미라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어차피 들켰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뭐라고? 언니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놀면서 어머니 돌봄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된 거예요. 보상. 그게 보상이야. 어머님을 속이고 수면제 먹여서 돈을 훔치는 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 어차피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해요.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미라는 이제 아이의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언니가 뭘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우리 편이에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머님과 오빠 그리고 미라까지 모두 거실에 앉혔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뭔데 그렇게 거창하게? 오빠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미라의 얼굴이 긴장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 놓았어요. 우선 이걸 보세요. 어머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미라가 몰래 빼간 3억 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오빠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미라가 어머님 통장에서 3억 원을 빼간 거예요. 뭐라고? 어머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미라가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임의로 가져간 게 아니라. 어머니 미라에게 3억 원을 주신 적 있어요. 없어. 나는 그런 돈을 준 적 없어.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어요. 미라가 전화로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말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수면제 먹고 잠든 사이에 지문을 찍어서 핸드폰 은행 앱을 열었어. 비밀번호가 어머니 생년월일이었어.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오빠가 미라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어요. 미라가 어머님께 수면제를 먹인 이야기, 건물을 헐값에 팔려고 한 이야기,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이야기가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라야,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 그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였니? 어머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어젯밤 미라가 어머님께 사인받으려던 증여계약서였어요. 이건 뭐야? 오빠가 서류를 보더니 경악했어요. 미라야, 너 정말 이런 짓을 하려고 했어. 증여계약서에는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미라에게 넘긴다고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분노로 떨기 시작하셨어요. 미라야,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내 돈을 훔쳤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어머니, 그리고 미라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뭐라고? 제가 녹음한 통화에서 요양원 비용을 알아봤다고 나와요. 저는 그 녹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하죠? 중증 치매 환자도 받아주나요? 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미라야, 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니.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오빠도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미라야, 너 정말 이런 계획을 세웠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미라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당신이 어머니 재산 이야기 먼저 꺼냈잖아. 우리도 분가할 때가 됐다고. 오빠가 당황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오빠와 미라가 통화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었어요. 오빠도 이 계획에 동참했어요. 녹음기에서 오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라야, 조급해하지 마. 후견인 신청이 승인되면 다 우리 거야.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이 오빠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태연아, 너도. 어머니, 저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미라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다 은정이 때문이야. 은정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리고는 어머님께 달려들었어요. 어머니도 은정이 말만 믿지 말고 우리 말도 들어보세요. 미라가 어머님을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즉시 미라를 말렸어요. 미라야, 어머님께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미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미라의 손을 뿌리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미라야, 이제 그만해.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어머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좋아요. 그러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 없이 어떻게 사실지 두고 보겠어요. 정말 끝까지 뻔뻔한 여자였어요. 4챕터 완벽한 정의 구현과 새로운 시작. 미라를 집에서 내보낸 후 저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미라를 고발했어요. 노인학대, 사기, 횡령, 위조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말이에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위조된 증여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든 게 있었죠. 경찰관이 제 자료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확실한 사기 사건이네요. 특히 노인 대상 범죄는 중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언제쯤 수사가 시작되나요?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물거든요.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드디어 미라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오빠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은정아,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오빠 녹음된 대화를 들어봤잖아요. 오빠도 분명히 동참했어요. 나는 미라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거라고 생각했어. 설마 이런 짓을 할 줄은. 오빠는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은 며칠 동안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가장 믿었던 며느리와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정아,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라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구속 수사 중이에요. 드디어 미라가 잡힌 거였어요. 며칠 후 미라의 집을 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미라가 다른 노인들도 속여서 돈을 빼앗은 기록들이 발견된 거예요. 어머님만이 미라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미라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속였네요. 총 피해액만 10억이 넘어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라가 정말 악질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미라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시어머님께 수면제를 투여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미라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돌봐드렸습니다. 돈도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미라가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말한 녹음이 결정적이었죠. 판사님도 미라의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더구나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2개월 후 선고가 내려졌어요. 미라는 사기, 횡령, 노인학대 등의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빼돌린 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2억 원까지 총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죠. 법정을 나오면서 미라가 저를 노려봤어요. 다 은정이 때문이야. 은정이가 없었으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한편 오빠는 미라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은정아, 나는 정말 몰랐어. 미라가 이런 사람일 줄은. 오빠도 분명히 동참했잖아요. 나는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어. 미라가 잘 돌봐드릴 거라고. 오빠는 후회하고 있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오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어머님께 제대로 해드려요. 그럼 물론이지.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어. 하지만 어머님은 오빠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셨어요. 태어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오빠는 매일 어머님께 사과드렸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미라가 감옥에 간 후 어머님의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어요. 수면제를 끊으신 지 3개월 만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거든요. 은정아,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진 것 같아. 미라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거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어머님은 치매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단지 미라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거였죠. 어머님의 재산도 모두 되찾았어요. 미라가 빼돌린 3억 원은 미라 명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회수했어요. 또한 미라가 시도했던 부동산 매매 계약도 모두 무효 처리되었죠. 6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어머님과 함께 살까 해요. 은정아, 내 남편은 어떻게 해? 남편이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대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정말이니? 그럼 우리가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거구나. 어머니. 이제 누구도 어머님을 괴롭히지 못해요. 1년 후 미라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났어요. 미라는 총 5억 원의 노인 사기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최종 선고받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죠. 미라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피해 배상에 쓰였어요.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거죠. 오빠는 미라와 이혼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업 욕심을 버리고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만 생각하고 살겠어요.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를 조금씩 용서해 주셨어요. 태어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됐다. 2년 후인 지금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세요. 제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도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오빠도 이제는 정말 효자가 되었어요. 매일 어머님께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찾아뵙죠.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행복해하세요. 은정아, 내가 그때 돌아와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어머님의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제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미라 같은 사람이 다시는 어머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막을 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지역 노인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께 미라 같은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가족인 척하면서 어르신들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어머님의 경험담을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감사해 하세요. 미라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편지가 와서 용서를 구하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버려요. 미라가 어머님께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소중함, 그리고 부모님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어머님께 소홀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돌아와서 어머님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어머님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할머니 미국에서는 뭘 하고 사셨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단다.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 어머님이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실제 피해 가족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노인 대상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병인이나 간병인 소개업체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미라 같은 악질적인 사기꾼들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어머님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 은정이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까지 도와주는구나. 어머니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해요. 미라라는 악마 같은 며느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오빠도 변했고 저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미라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죠. 변호사로서의 제 전문성과 끈질긴 증거 수집이 결국 정의를 실현시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어머님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미라가 계획대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가로챘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80억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졌고 어머님도 건강하게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미라는 자신의 죄에 맞는 처벌을 받았죠. 정말 완벽한 권선징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간병인이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지내시게 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특히 어르신의 행동이나 말씀이 갑자기 이상해지신다면 혹시 누군가가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면 미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어르신들과 자주 대화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처럼 멀리 살고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고 직접 뵙는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른들이세요. 평생을 열심히 사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시고 재산을 모으신 분들이죠. 분들이 말년에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드려야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노인 보호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에요. 미라 같은 악질 사기꾼들이 더 이상 어르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박은정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3세 시어머니를 수면제로 무력화시키고 80억 재산을 노린 악질 며느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정말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변호사 출신 신우이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결국 정의를 실현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는 해피엔딩이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